이번에 봐야 되는 게 누구야? 증기압력이야. 증기압력 배운 적이 있죠? 잠깐 들은 적이 있죠? 잠깐 아주 가볍게 들었지만 언제 들었죠? 언제 들었어?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거 뭐야? 수상치환. 했어. 아이씨. 내가 알았네. 수상치환에서 했던 거야. 알겠어? 자, 증기압력의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배운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밀폐된 어떤 용기가 있다고 쳐봅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굴 넣어? 액체를 넣어놨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리퀴드예요. 그렇죠? 됐죠? 이 위에는 이제 뭐가 있어?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편하게 얘를 갖다가 쭉 다 뽑아서 뭐로 만들었어요? 진공으로 만들었어요. 뭐 상관없어요. 니네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 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얘들아, 학생 때리면 안 되지. 그치? 여학생 때려도 돼요. 응? 여학생 주먹으로 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먹으로 치고 싶어.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액체 표면에 분자가 있습니다. 액체 표면에 분자가 있어. 예전에 너희들 나한테 다 들었어. 알겠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양옆과 아래쪽으로만 뭘 받아요? 인력을 받죠. 그죠? 인접한 분자들로부터 분자 간의 인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치? 양옆과 아래쪽을 받아요. 안쪽에 있는 분자는 어떻게 되죠? 사방, 팔방 다 인력을 받지. 그치?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표면에 있는 분자와 안쪽에 있는 분자 중에서 누가 인력을 많이 받아요? 안쪽에 있는 분자가 인력을 더 많이 받아요.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표면에 있는 분자는 안쪽보다 인력을 덜 받고요. 맞아? 그리고 인력의 방향을 봐봐. 양옆은 상쇄가 될 거야. 비스듬히 작용하는 것도 니네 물리에서 배운 벡터의 분해를 하면 상쇄가 된다고. 근데 아래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위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지. 그래서 상쇄가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안쪽으로 끌어당겨진다고. 맞아? 그걸 갖다가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surface tension이라고 얘기해서 이 뒤에 이제 물의 표면 장력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나올 거야. 알겠어? 그때 나는 그냥 가볍게 얘기할 거야. 표면에 있는 분자는 안쪽으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최대한 표면적을 작게 하려고 액체가 구형방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게 가장 뭐야? 표면적이 작거든, 구형이. 그래서 당겨지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큰 애들이 더 동그래지는 거야. 넓적한 게 아니라. 알겠어? 그런 걸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 좋아요. 표면 장력 얘기는 나 했다 분명히. 우리 분명히 시간이 모자랄 거거든. 할 게 너무 많아서. 알겠어? 자, 그러면 표면에 있는 분자는 상대적으로 인력을 덜 받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인력을 끊고 이 분자가 공간상으로 이탈할 수가 있어요. 맞아? 공간상으로 이탈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허공으로 날아갔네요, 이 입자가. 됐나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어? 아니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제 용기벽을 때리겠지, 그치? 맞아요? 그 용기 안에 있는 기체 입자가, 얘 기체가 된 거야. 여기는 가스야, 가스. 기체 입자가 튀어다니면서 용기벽을 때려요. 그 때리는 힘을 갖다가 뭐로 나누면? 면적으로 나눠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압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나타낸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죠? 맞아?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거 현상을 갖다 우리 증발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맞아? 그래, 여기다 적을게. 누구야? 증발입니다. 증발은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리퀴드가 뭐로 가는 거야? 가스로 가는 현상을 갖다 증발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됐죠, 그죠? 예전에 상평형 때 했던 거야. 알겠어? 그러면 막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겠지, 그지?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공간에 기체 분자가 100개까지만 들어갔어. 가정을 해봐. 그러면 막 날아가서 이제 99개, 100개 됐어. 그럼 이제 꽉 찼지? 꽉 찼지? 맞아? 그 꽉 찬 상태를 갖다 우리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포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포화 상태. 꽉 찼잖아. 100개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증발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맞아? 그래서 증발을 해갖고 인력을 끊고 날아가서 101개가 됐어. 근데 얘는 101개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한계를 도로 내려야 되겠지, 액체로. 그치? 맞아? 그래서 증발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증발의 반대 현상을 갖다 우리 뭐라 부르지? 응결이라고 얘기하잖아. 응축 또는 응결 얘기하잖아. 그치? 누가 누구로 가는 거야? 가스가 뭐로 가는 거야? 리퀴드로 가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증발이 되는 만큼 또 응결이 되고, 증발이 되는 만큼 응결이 되고, 그치?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기 V 증발이 뭐야? 증발 속도와 V 응결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치? 맞아? 이 상태를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 불렀지? 동적 평형이라고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얘기한다고.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요. 알겠어? 상평형 때 배웠던 거라고. 그때 이 위에 기체의 압력을 재잖아. 언제 재는 거야? 포화 때 재는 거야. 포화 때. 알겠어? 그 압력을 갖다가 이제부터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이야. 자, 리퀴드상과 액체와 가스상이야. 상태를 갖다 상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봐라. 두 개가 포화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존재합니다. 알겠어? 되니 그때 기체 쪽에서 나타내는 압력을 갖다가 그 액체의 뭐라고 한다?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가 됐지? 그러면 저 증기압력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굴까? 자, 다시요. 아까 여기 몇 개가 들어가면 만땅? 100개 들어가면 만땅. 맞아? 그러면 100개 들어갔을 때 압력이 P라고 쳐봐. 편하게.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만약 200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2P겠지. 같은 공간에 2배 들어가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꼭 2배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면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알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우리가 봐봐. 저 증기압력이 커진다 또는 증기압력이 작아진다라는 거는 저 위의 공간에, 똑같은 저 위의 공간에, 맞아요? 기체 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의 개념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기체 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누가 결정해? 애들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 공간의 크기라고 얘기해. 공간이 크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요? 공간의 크기라고 얘기하는데 공간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뭐가? 면적이 커지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압력은 안 변한다고요. 맞아? 그러면 저 증기압력은 누가 결정하냐? 공간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분자 간의 인력이 결정합니다. 알겠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뭐다? 솔리드, 고체. 약간 떨어져 유동성이 있으면 액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기체. 잘 봐요. 잘 봐요. 이게 액체 상태의 거리라고 가정합시다. 요만큼의 거리. 대충. 요거보다 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기체 상태가 되는 거야. 되니? 자, 여기서 액체 분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맞아? 그러면 여기 공간 내에 기체 분자들이 많아지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여기 기체 분자들이 많아지는 건 알겠어? 근데 동일 공간 안에 기체 분자가 많아지면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의 평균 거리가 점점 짧아지겠지. 이해가냐?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요. 동일 공간 안에 기체 분자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기체 분자들 사이에 평균 거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그렇잖아. 이 공간에 애들 많이 들어오면 너희들도 사이 거리가 좁아질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 이하로 평균 거리가 떨어져 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액체가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얘는 기체로 많이 존재하지 증기압력이 크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런데 봐봐. 공간의 크기는 어차피 결정돼 있어.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자. 만일 봐봐.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세다고 쳐봐. 맞아?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이 세다고 쳐봐. 알겠니? 그렇다면 얘네들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 상태로 가버린다고. 이해가?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인력이 세면. 근데 만약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인력이 약해. 맞아? 그렇다면 조금 가까운 공간까지, 거리까지 가도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인력이 약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분자 사이 인력이 크면 클수록, 맞아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긴 거야. 인력이 세니까 멀리 있어야지 기체가 된다고. 이해가냐? 인력이 약하면, 맞아?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짧아도 상관없다고요.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공간 안에 기체로 몇 개가 들어가느냐는, 맞아? 누가 결정하는 거야? 분자 사이에 인력이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다 적어봐. 여기다 적어봐. 자, 분자. 글씨가 좀 왜 이래? 자, 분자. 원래는 입자 사이에 얘기하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챕터가 그러니까 분자 사이에 인력이 세요. 인력이 세요. 인력이 세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들어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 거리를 갖다가 얘네 최소 거리가 멀 테니까, 맞아? 조금만 들어가도 이제 바로 액체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니까 증기압력 P가 높아 낮아? 낮겠지. 이해가니? 이해가 됐어요? 만일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하다고 쳐봐. 그러면 좀 가까이 와도 그냥 기체 상태로 버틸 수 있잖아. 그러면 동일 공간 안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게 나타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증기압력은요, 누구다? 분자 사이의 인력과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뭐라고요? 분자 사이의 인력과 무슨 관계가 된다?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인력이 센 애가 증기압력이 낮은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얘네들은요, 누구와도 비례가 되냐면 T, 누구야? 온도와도 비례가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알겠어? 이번에는 동일한 입자. 동일한 액체라고 쳐봐. 알겠어? 자, 동일한 놈이야. 그런데 얘가 온도가 낮아. 기체 상태인데 온도가 낮아. 그럼 얘네들 속도가 빨라, 느려? 느리겠지. 얘들아,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 뭐였지? 온도가 높아지면, 맞아요? 부피가 커지지. 왜 커지는 거야? 정확하게 알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왜 커지니? 그래,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맞아?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소리는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지? 질량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더 큰 공간을 차지해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맞아? 근데 지금은 얘가 부피가 커질 수는 없어. 알겠어? 근데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저 안에서 더 빨리 움직이지, 그지? 더 빨리 움직이면 어느 입자가 다른 입자한테 작용할 수 있는 인력의 영향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요. 뭐 어차피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자, 저기 레아야. 알겠어? 저 아줌마 여기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가. 알겠어? 바닥을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어요. 알겠어? 속도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그럼 나는 얘를 갖다가 잡거나, 너 뭐하냐? 치거나 할 수 있죠. 맞아? 얘가 속도가 작으니까 다른 입자가 인력의 영향을 주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쫙 슈퍼맨이야. 여기를 막 날라댕겨. 똥파리처럼 막 날라댕겨. 알겠어? 속도가 오지게 빠르지, 그지? 그때는 내가 야, 잡거나 치거나 할 수 있어, 없어요? 힘들겠죠? 그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분자의 인력의 영향을 덜 받는단 말이야. 인력의 영향을 덜 받으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겠지, 동일 공간 안에. 인력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증가되는 거야. 알겠어?
그걸 갖다가 곡선으로 나타내는 게 누구야? 증기압력 곡선이야. 자, X축은 누구예요? 자, 앞에 보세요. X축은 T, T가 누구야? 온도예요. Y축은 누구야? P, 증기압력입니다. 자, 온도가 증가되면 증기압력 어떻게 됩니까? 다 커진다고요. 됐어요? 이게 어떤 A라는 애라고 치자. 얘가 B라는 애라고 치자. 얘가 C라는 애라고 치자. 됐나요? 얘가 됐어? 다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다 같이 증기압력 증가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A, B, C 중에서 C 미안. 그것도 순서를 이쁘게 바꿔갖고 여기서부터 하지 뭘. A, B, C 순이야. 알겠어? 되니 입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 누가 가장 세요? A, B, C. A, B, C. 자, A가 큰지 B가 큰지 C가 큰지를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동일 선생님이 예전에 보일샤를 할 때 했던 거 기억나? 맞아?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세로로 잘라라. 동일 온도 어떤 T1이라고 쳐봐. 알겠어? 근데 C는 증기압력이 요만큼이지. B는 증기압력이 이만큼이지. A는 증기압력이 어떻게 제일 크지. 증기압력이 크다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라고, 작은 거라고. 이해가요? 오케이? 응? 그래서 이 그래프 가지고 우리는 뭐다? 얘네들의 누구를 갖다가 분자 사이 인력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증기압이에요. 알겠어? 그런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여기가 얼마냐면 760mm의 HG예요. 760mm HG가 누구였죠? 일기압이죠. 됐어요? 잘 들으세요. 증기압력이 올라가다가 맞아요? 1기압에 도달하는 그때의 온도 있죠. 그죠? 맞아? 그때의 온도를 갖다가 얘 온도, 요 온도. 그치?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 뭐라 부른다? BP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BP. 끓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볼 거야? 끓음 현상을 볼 거예요. 오늘은 이 앞에 수업도 그렇고 내가 글씨가 안 써져. 끓음이 뭐예요? 끓음? 자, 알잖아. 나 여기까지 하고 또 쉬겠지, 그지? 알겠어? 조금만 집중하자. 끓는다는 게 뭡니까? 끓는다는 게. 끓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끓는다는 거? 끓는다는 거 뭐예요? 리퀴드가 가스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그지? 맞아? 잘 봐요. 니네 라면 끓여 봤죠? 혹시 라면? 나 물어보면 당연히 라면 끓일 줄 알지? 나 예전에 좀 깜짝 놀란 얘기 있어. 제가 끓여본 적 없대. 너 라면 안 먹어? 그랬더니 많이 먹는데. 어떻게, 야, 그럼 네가 안 끓여 먹었냐? 아줌마가 끓여준대. 나 재수없어갖고. 그래도 발음이 아줌마도 아니야. 약간 아줌마. 재수없어가지고. 내가 앵간한 건 네가 네 손으로 끓여 먹지. 제가 왜요? 진짜. 진짜. 너네는 끓여 먹지? 우리 그 라면 끓여준 아줌마가 없어갖고, 그지? 자, 니네 라면 끓일 때 설명서에 설명서 안 보죠, 아무도? 그죠? 설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 물이 끓으면 뭘 집어넣어라? 면을 집어넣어라. 니네 면부터 넣어, 스프부터 넣어? 스프부터 넣으세요. 과학적이에요. 왜? 이제 이 뒤에 배워요.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으면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가요. 100도가 아니라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가요. 라면이란 건요. 라면이란 거는 고온에서 빨리 익혀야지 면발이 탱탱해져. 배고파. 그래서 100도가 아니라 110도, 120도. 그래서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가 면발이 더 쫄깃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뿔 아니야. 똑같아. 그러려면
농도가 좀 더럽게 진해야 돼요. 알겠어? 그 정도 차이가 나려면. 근데 이거는 그 뭐냐면 비과학적으로 스푼을 먼저 넣으면 뭔가 좀 맛있어 보여. 나 더 맛있더라고. 아우 배고파. 자, 끓을 때 뭘 집어넣는다? 면을 넣어야 되지. 야, 언제 넣어 그러면? 온도계제? 아니요. 보글보글. 그렇지. 우리가 끓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뽀글뽀글. 뭐가? 액체 내부에서 기포가 생겨서 올라올 때 우리 끓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증발은 표면에서만 날아가는 거야. 내부에서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 왜? 인력을 못 끊거든. 맞아?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인력을 못 끊는 게 아니라 인력을 끊어도 못 날아가는 거야. 설명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증발은 어디서만 일어나는 거다?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맞아? 끓음은 이게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야? 끓는 현상이야. 알겠어? 맞아? 그러면 그 끓음 현상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그 액체의 증기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 누구야? 외부 압력이 돼야 돼. 누가 돼야 된다? 외부 압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뚜껑 열어놓고 하잖아. 맞죠? 그러면 대기압이 돼야 되는 거야. 뚜껑을 열어놓으면. 일단은 박스를 먼저 치시고 왜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이 돼야 되냐 이거지. 그치? 맞죠? 자, 액체를 보자. 액체. 자, 이게 액체 표면이야. 액체 내부에 우리 뽀글 방울이 생길 거야. 근데 그 방울을 좀 더럽게 크게 그릴 거야. 알겠어? 됐죠? 그러면 여기는 다 뭐다 지금? 그래, 우리 편하게 물이라면 하면 라면물 끓일 거니까 이건 지금 다 누구다? 물이에요. 리퀴드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작용하는 게 누구니? 외부 압력이지. 그치? P 뭐가 되는 거야? 외부 압력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 위에 물이 있지만 물은 유체야. 유체는 압력을 받으면 고스란히 얘한테 전달을 합니다. 알겠어? 그러면 요쪽에서 애들이 얘를 갖다가 누르는 압력이 다 얼마인 거야? P 외부인 거야. 됐니? 이게 뚜껑을 열어놓고 왔다면 이게 얼마인 거고? 1atm인 거고. 됐니?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뭐라고요? 뽀글 뭐가 된 거야? 기체로 바뀐 거야. 그러면 요 지금 하얀색 선이 이 선이 되는 거야. 액체와 기체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미쳤나? 왜 이래? 힘들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네들이 뭐 하겠어? 색깔을 갖다가 좀 다르게 할게요. 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얘네도 뭐 하는 거야? 증발하는 거지. 그치? 이 기포내로. 맞아? 증발하는 거잖아.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액체와 기체의 경계가 되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증발을 하는 거야. 맞아? 그때 여기에 압력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액체이 뭐가 되는 거야? 증기압이 되는 거지. 됐나요? 여가 됐어? 자, 이 액체가 A라고 가정을 해봐. A라고. 알겠어? A의 BP는 여기다잉. 그 끓는 점 밑에야. 끓는 점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끓는 점 밑에는 증기압력이 1기압보다 작지. 그러면 여기서 내부의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작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그러면 이 기포가 만들어는 졌어. 얘 인력이 세긴 세지만 끊을 수는 있잖아. 그치? 끊고 얘가 뽀글 하는 순간 외부 압력이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애가 빠그러지다. 찌그러지다. 좀 뭐 없냐? 왜 이렇게 용어가 저렴하냐? 빠그러지다, 찌그러지다. 이게 눌린다? 하여튼 기포가 사라져버리겠지. 그치? 맞아? 그냥 우리 저렴하게 가자. 빠그러지니까. 알겠어? 그러면 안에서 기포가 나오려고 해도 생성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야. 우리는 언제 끓는다고 얘기해?
뽁을 올라와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이 증기압력이 어떻게 돼 있어? 계속적으로 증가되겠지, 그지? 그러다가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버티는 거지, 그 기포가. 맞아? 그래서 뽀글 하고 올라오는 거라고. 알겠어? 그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제부터 끓음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말하는 끓는다라는 거는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져야 됩니다. 알겠어? 되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끓는 점이란 건 뭐야? BP란 건 뭐야?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자,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 기준 끓는 점이에요. 기준 끓는 점이란 건 뭐야? 외부 압력이 얼마일 때? 외부 P가 1atm일 때의 끓는 점을 갖다 우린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물은 몇 도? 물은 몇 도? 100도. 물은 BP가 몇 도인 거야? 100도씨인 거야. 알겠어요? 되니? 선생님이 좋아하는 C2H5OH야 누구야? 야, 그렇게 바로 나오면 내가 뭐가 되니? 이제 소주. 그치? 얘가 70, BP가 78도. 뭐 이렇게야. 알겠어?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 중에서 누가 BP가 높아요? 물. 물과 에탄올 중에서 분자 간의 인력 누가 더 큽니까?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이 커야지. 분자 간의 인력이 커야지. 맞아요? 분자 간의 인력이 커야지. 동일 온도에서 증기압이 낮고요. 동일 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아야지. 증기압이 1atm이 될 때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더 높아진다고요. 이해가요? 다시 물하고 에탄올하고 물하고 에탄올하고 BP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높아요? BP? 물이 높다고요. 아, 여기 써있잖아. 100도, 78도. 분자 간의 인력 누가 더 크다? 분자 간의 인력 누가 더 크다? 물. 이해가요? 동일 온도에서의 증기압 누가 더 크죠? 동일 온도에서 증기압? 에탄올이 더 크겠지. 에탄올이 더 크겠지. 이해가요? 됐나요?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 누가 더 크죠?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 그치. 끓는 점에서 증기압 같죠? 1atm으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지. 100도씨 때 물의 증기압 얼마? 1atm. 에탄올은 얼마야? pp가 78도지, 그지? 맞아? 그러면 에탄올을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 78도씨에서 증기압이 얼마? 1atm.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은 같아요. 동일 온도 증기압은 에탄올이 커요.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커요? 물이 더 커요. 알겠어요? 됐나요? 그러면 물을 상온에서 끓일 수 있다 없다? 25도에서 물 끓일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왜? 외부 압력을 오지게 낮추면 되죠. 그죠? 이런 것도 예전에는 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어? 물 집어넣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끓여요. 알겠어? 그 다음에 잠깐 놔둡니다. 그럼 식겠지. 그래서 대략 한 90도가 됐다고 쳐봐요.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쳐박아요. 이렇게. 그럼 물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이거 끓어 안 끓어? 90도야. 끓어 안 끓어? 안 끓어요. 안 끓어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얼음 덩어리를 갖다 놨어요. 맞아? 그럼 얘 물 어떻게 됩니까? 끓어요. 왜? 여기가 지금 냉각이 됐지. 요 위에 기체 부분이. 맞아? 냉각이 되니까 얘네들의 증기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잖아요. 요 기체 증기압이. 맞아? 그럼 90도의 증기압, 그러니까
증기압력, 외부 압력은 지금 여기 얘 입장에서 보면 외부 압력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90도씨에서도 끓어요. 알겠어? 이렇게 감압을 해주면, 압력을 낮춰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100도씨가 아닌 상태에서도 끓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됐죠? 요게 무슨 현상? 증기압력과 끓음 현상이에요. 알겠죠? 그죠? 찍으세요.